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출연을 부탁드린 이유는 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고생하고 있고 너무 괴로워요라는 그런 사례자분들, 제보자분들을 좀 찾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는지. 우선 처음엔 사정상 늦는다고 하다가 하도 욕하길래 기사님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그 새끼 뒤진 게 나랑 뭔 상관이냐라는 말 듣고 멘탈. 세상에 별놈의 새끼가 다 있습니다.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 고구마밖에 안 주는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지를 진행하는 김기현. 오늘 방송 보시다가 얘네 방송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골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본인이 구독 중이다. 그럼 또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선생님 자기소개해주세요. 강기현 네.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영동표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이사항 없죠? 네. 없어요. 네. 자, 정연욱 기자.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지난주 어디 갔다 왔나요? 아니 어제 어느 여성과 함께 어제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한 10년 넘게 무슨 못 본 동창? 동창이 오자마자 중학교 진짜 10년 만에 얘기하는데 너 지난주에 어머니랑 단풍 여행 간 거 맞아? 그러는데 나는 지난주 방송 아직 못 봤거든. 너 어떻게 알았냐? 아 이게 진짜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선배. 10년 만에 첫 대화가 첫 그거였어. 대화가. 좀 그렇게 신뢰 관계가 없어서 어떡해요. 아니 뭐 제가 뭐 틀린 말 한 게 아니고 빠지지 구구절절 마세요. 양해를 구했는데 그리고 정연욱 기자의 삶은 사생활은 이제 꼴랑 그렇게 이제 하니까 만인의 것이다. 왜 곡을 하냐고. 공공재. 제 말 안 들려요? 공공 남친. 예, 여러분 마음껏 부끄럽다.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어머님 생신이어서 네.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다 갔어요. 제가 사진까지 보내드렸는데 안 믿고 올해 사진 맞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정연욱 기자와 함께 사는 여성분과 함께 갔다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다음 옥유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비 마더더미 오기정입니다. 앞니가 조금씩 아파오고 있어요. 오 이제 이게 아 선배 어제 진짜 방송을 안 봤구나. 아 진짜 안 봤구나. 아, 지금 이제 발음 이상하잖아. 왜 이빨 강냉이 털렸어? 강냉이가 왜 무슨 소리야? 왜? 지난 화를 보세요. 아니 관심 꽁다리라도 좀. 보세요. 꽁다리도 안 봤네 이 사람. 아 못 봤어요 이번 주. 안 나오면 본인이 안 봐요. 자기 위주야 인생이. 정말 아쉽습니다. 앵커하면서도 더 심해졌어. 안 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 안 본다는 안 봐, 소문이 안 봐. 있어요. 토요일만 본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부터 연합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뉴스와 듣기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자님 이번에 그 박은진 작가가 없습니다. 박 작가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자, 이 오늘의 방송은요. 첫 번째 일단 1부 무친 뉴스 브리핑에 앞서서 0.5부가 있어요. 0.5부 뭐냐?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코로나 초기에 뭐 마스크 쓰고 뭐 모이지 말라고 할 때만 해도 야 우리 좀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옛날에. 그렇죠.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 여름 되면 없어진다 그랬는데. 여름 되면 무슨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 없어진다더라. 뭐 겨울 되면 뭐 어떻다더라. 백신이 나온다더라. 백신이 나온다더라. 지금 존슨이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 셀트리온이 뭐 만들었다더라. 셀트리온 떡상 가즈아 뭐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된 0.5부 잠깐 짚고 넘어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 뭐 여행이라든지 뭐 나이트 아니죠.
이렇게 뭐라 공연이라든지 고위험 시설입니다. 이런 거 고위험 시설에 우리는 늘 가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뭐 보령 머드 축제라든지. 그렇죠. 뭐 좋은 거 다 썼어. 아니 학교를 못 갔잖아요. 학교를. 학교 그래 학교가 제일 중요하지. 머드 축제 같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진짜. 계획이 있었나 봐요. 아니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 지금 순간적으로 상상했으니 죄송합니다. 나 몸에 막 생각했어. 위통 복구하는 거 상상해. 근데 우리가 정말 우울해지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할 때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보시면 우울함이 좀 덜어집니다.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 KBS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이 문화복지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 부서에 있는 기자들이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10개월째 경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진짜 업무 강도가 9시 뉴스를 꾸준히 보시는 분이면 친숙한 기자들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쟤 또 나왔어? 쟤 또 나왔어? 그렇죠. 이렇게 익숙할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취재를 이어오면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이런 거에 대해서 취재를 또 준비 중인 기자가 계셔가지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KBS 문화복지부의 이효연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자, 소개받은 이효연입니다. 문화복지팀에 있고요. 여기 무슨 갑자기 만인의 남자친구가 된 정현욱 앵커랑 같은 팀에 소속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정현욱 기자는 되게 편해 보이던데. 문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복지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 표면 이 빡센 취재는 선배한테 맡기고 아까 본인은 말씀하신 그 친숙한 기자들을 배후 조종하고 계시는 일진 기자. 예, 그래서 그 복지팀의 반장 역할을 하고 있고 거의 뭐 9개월째 코로나19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배 그러면 선배가 기자 생활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한 가지 병에 대해서 네. 9개월 동안 이거 취재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정말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 네. 우리가 메르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사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전혀. 전 국민이 이렇게 특정 감염병에 장시간 시달린 게 정말 처음인 것 전 같아요. 국민이 그래서 아니라 전 지구. 전 그렇죠. 세계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울증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심각해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블루를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출연을 좀 요청을 먼저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후배 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열정을 대단히 높이 삽니다. 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누를게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안 눌렀어. 누를게요. 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작 문화복지팀 자체가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우울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어. 거기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코로나 오더마니까 기자들도 우울해졌다는 얘기가 코로나 있어요. 블루는 여기.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9개월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코로나19 9시 뉴스를 두세 곡씩 보도를 하는데 9시 뉴스를 하나를 제작하는 그 노동의 강도가 아이템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저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마라톤을 뛰는 기분으로 9시 뉴스 만들거든요. 그거를 지금 9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그 8.15 때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네. 그때 미우셨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때는 정말 그때는 정말 이거 이래서 되는 건가? 아우. 이게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도 정말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그 집회에 나와서 무슨 물도 같이 주거니 받거니 마시면서 네. 마스크도 벗고 저게 정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걱정과 염려를 주더니만은 결국은 저희의 과로로 연결됐죠. 내 삶이 변할 수 이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의료진 분들도 이제 피로가 쌓이고 하지만은 사실 언론인들도 이걸 취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에 대한 또 피로감도 다시 누적이 좀 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코로나 블루를 가장 직접적으로 내가 내 삶과 내 일상에 이걸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고 해가지고 댓글을 찾아봤어요. 정유럽 기자가 여기 인스티지랑 덕후 댓글 읽어주십시오. 인스티지 익명으로 와 코로나 블루라는 게 진짜 있구나. 내 친구 너무 힘들어해. 원래 우울증 그런 거 없는 애였는데 그냥 지금 세상이 멈춘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대.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위에 바다가 있는 느낌이란다.
덕후의 또 익명으로요. 코로나 블루라는 거 쉽게 봤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내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단 한 명도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 2.5단계. 2.5단계 때 네. 그때 진짜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페가 문이 다 맞아요. 그때는 저도 약간 좀 갈 데가 전 그리고 1인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세상에. 재택근무 하라는데 어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통계로 이게 우울증,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원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까? KBS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사해봤더니 요 질문에 응답자의 54.7%가 많아졌다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져서 그런 게 왜 우울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히 몇 가지? 네. 어떤 지금 요인이. 그래서 제가 기획기사를 취재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유수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사전 취재를 해보니까 이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왜 우울했냐? 왜 우울해졌냐? 이거는 이제 제가 차후에 이제 좀 어떤 기획 기사를 만들 건지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오규정 기자가 여기 파리쿡이랑 다음 글 읽어주십시오. 파리쿡에서요. 전 그래서 게임을 해요. 뭐라도 집중을 해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럴 땐 퍼즐을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클리앙에서 미야타님이요. 요즘 정신과 찾는 사람들 많아질 듯. 감기 환자는 없어지고. 감기 환자는 확 줄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독감도 많이 줄었고요. 인플루엔자도 많이 줄었고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줄어서 실제로 마스크를 써서. 네,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줄어서 의원급 병원들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환자가 안 와서. 네. 그건 또 뭐. 감기 환자가 안 오니까 사실은 동네 병원들은 그쵸. 그런 걸로 이제 수익을 좀 내는데 사라지게. 감기가 사라졌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 손도 요즘에 깨끗이 씻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안 잘 씻던 지키니까. 분들도 씻게 마스크를 되는. 쓰니까 호흡기 질환이 없어졌구나.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막 상담 같은 거라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담 받는 거 실제로 늘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댓글 읽어주는 기사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약간 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나요? 이게 달라진 분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술 약속 같은 게 쫙 폐지되고 막 그렇죠. 저녁 약속 쫙 없어지고 막 그런 맞아요.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1단계가 되면서 조금 그래도 다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보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다는 느낌 받는 분이 많아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데 상담이 또 되게 비싸다는 지적도 있어요. 오규정 기자가 여기 다음이랑 클리앙 댓글 주십시오. 다음에서 담님이요. 심리 상담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개별 상담은 시간당 7에서 15만 원 하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리앙에서요. 어머님이 올해 넘어가면 정말 심해질 겁니다. 내년 초에 와 해가 넘어갔는데도 그대로라니 이러면 진지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도 한동안 못 갔었고 맞습니다. 예. 취업 준비생들 지금 취업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고 추석 때 가족을 못 만났어. 사람들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시나요? 사람들이? 그럼요. 아마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원래 백신을 제대로 만들면 5년에서 8년까지도 걸리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가 달라붙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우리나라에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게 이르면이잖아요. 앞으로 최소 한 1년은 더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상태죠. 이게 우리가 지금이야 뭐 두 자리 숫자로 좀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전 세계 확진자는 이제 4천만 명 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외국의 일이라고 우리랑 무관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굉장히 일상에 심각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지만 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생존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행 못 가서 우울하다는 맞아요. 분도 많이 계시죠. 많아요. 네. 그런 분 실제로 많아요. 이제 맞아요. 우리 상황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내년이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해외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년도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더 우울하잖아.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아. 그래서 이게 뉴스라는 게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다. 누가 누굴 어떻게 했다. 딱 이런 단건적인 사건도 보도를 하지만 저희가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이 있다 이런 것도 보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혜영 기자가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이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취재를 좀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화살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한 10개월 가까이를 아주 튼튼한 방패 밑에서 그 화살을 막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화살이 다 쐈나 하고 잠깐 내다보면 또 날라오고 잠깐 그러니까. 내다보면 또 날라오고 두렵잖아요. 그 방패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패 안에서 계속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는 거죠. 참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모든 사회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모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관계를 다 끊어야만 하는 게 그래야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10개월간 거의 다 끊어놨단 말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이겨내도 아마 그 후유증은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출연을 부탁드린 이유는 저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고생하고 있고 너무 괴로워요라는 그런 사례자분들, 제보자분들을 좀 찾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는지. 우선 제가 한번 볼게요. 맞춰볼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러브 우선, 액츄얼리. 네. 코로나19 이후에 9개월째 됐는데 첫 번째 우울한 감정이 심하다라는 분 한번 스스로 코로나 블루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분노 감정. 이제 우울을 넘어서 분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모두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마스크를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분노가 치밀죠. 맞아요. 왜 너는 안 해? 맞아요. 분노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움 많이 나죠. 요즘에. 놓고 왔을 수도 있고 그쵸, 또 그쵸. 죄송합니다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너는 안 해? 하고 이렇게 욱하고 화가 나죠. 이런 분노를 느끼고 계신지 또 분노를 넘어서 이제 절망. 내 삶은 끝이야. 근데 해외여행은 다시는 못 가겠지? 그 자기 직장, 그렇죠. 직장을 잃으신 직업과 분들. 관련된 분들은 정말 절망스러울 그렇죠. 거예요.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취준생들 이런 분들 나는 정말 다시는 여기서 재기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감정, 절망. 이 세 가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내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 한번 해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재를 하고 싶어서 찾고 있는 분입니다. 첫 번째 독거 청년분 찾고 있습니다. 선배인데? 예. 이런 분이죠. 1인가구. 독거 청년. 독거로만 독거 청년. 독거 청년입니다. 자, 20,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좋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 얘네.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집 밖에 인간관계가 다 끊겼죠. 심지어 SNS도 안 해요. 엄마 아빠도 보러 안 가요. 귀찮아서 뭐 사러 나가지도 못해요. 또 어디 멀리 가려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시는 독거 청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울, 분노, 절망의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겠으니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 찾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 독박 육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다 집에 있단 말이죠. 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사실 이거 엄청 힘들대요. 네, 힘들죠. 엄마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 봐줘야 되고 뭐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들을 다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마다 편차가 또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마다도 편차가 또 심해서 어떤 선생님은 그냥 출석이나 부르고 EBS 보게 놔두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학교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화가 나면서 그쵸. 또 애를 애대로 삼시세끼 챙겨주고 돌봐줘야 되니까 이 독박 육아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울, 남편이 오면 아 나는 하루 종일 애를 봤는데 남편은 뭐하고 온 거지? 분노?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절망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학령기 아동 독박 육아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제가 그렇죠. 찾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집에서 애를 봐야 되고 맞습니다. 여성분은 일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비아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택근무 이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본인이 뭐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맞아요. 질환이 있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먼저 이게 재택근무로 되죠. 그리고 우리에서도 그렇고. 아이가 어리거나 그러면 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 그게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쵸. 일은 일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봐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병원 가기도 힘들고 또 집에 있으면서 생활 리듬도 깨졌을 것이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 그럴 수 분노, 있습니다. 절망. 예.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직장이랑 집이 구분이 안 되면 맞습니다. 맞아요. 집에서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을걸요? 아마? 맞습니다. 네. 너 그거 계속 쉬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충분히 오늘 왜 오기정 이렇게 기자 다 말에 동료한테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줘야 맞아. 되거든요. 아침에 회사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시간이 되면 이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직장인지 일인지 쉬는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 겪고 계신 분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취재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분들 있어요.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감정 노동자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작은 식당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마스크 좀 써주시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했을 때 네가 뭔데 나를 확진자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감정 노동자들의 그 감정이 더욱 더 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그 적으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한 명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렇죠. 화내시고 그런 분들 맞아요.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감정 노동자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취재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완치자와 그 가족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했었던 큰 사이클이 3번 있어요. 처음에 대구 신천지 내려갔다가 5월에 이태원 내려갔다가 8.15 광복절 집회 이렇게 3사이클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이벤트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중점적으로 막 확산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구 신천지 하면 특정 신도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이태원발 코로나는 성소수자. 그래서 음지로 많이 숨었었잖아요. 그다음에 8.15 광복절 집회는 우리가 특정 종교 그다음에 또 보수 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되다 보니 걸렸다 완치됐다고 해서 자기가 따뜻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가족들도 곁에서 이게 감염병이기 때문에 옆에서 돌볼 수가 없거든요. 떨어져서 병원 밖에서 병실 밖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치자라든지 가족들이 느끼는 그 이후에 그 우울감도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분들 찾고 있고요. 이런 분들 중에서 혹시 댓글 남겨주셔도 좋지만 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연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또 신중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KBS 9시 뉴스에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 연락 주세요. BELLE A 2개인 거죠? 네, L이 2개입니다. 벨레. 얼굴 까야 되나요? 아니 뭐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방이면 저희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취재를 하면 어떤 좀 사회적 어떤 좋은 점이 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요거 자막 나가나요? 아 그럼요. 자막 내려놓을게요. 자, 우선은 아까도 그 댓글에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받는데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든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상황을 어떤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들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렇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 이게 절망으로 가지 않고 힘들지만 바깥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다. 괴로운 상황이 아니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공감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사례자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대들기에 처음으로 한번 나와봤네요. 그렇구나. 오죽했으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마침 또 녹화 날이어가지고 자리에 모셨어요. 기자.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결코 그렇지 하고, 않습니다. 네, 스스로 이렇게 더 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네.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다라는 건 지금 전 국민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몸은 감기가 걸리듯이 마음과 이것도 감기같이 뭔가 잠깐 앓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약으로도 치료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인 어떤 그런 도움 같은 게 있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가 있겠죠. 이효영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 진짜 이걸 같이 이겨내는, 같이 싸우려고 이겨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아까 보시는 사례 중에서 내가 좀 그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은 부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건 다 조율을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효영 기자 그 이메일 제가 지금 띄워드리겠지만 이쪽으로 본인 연락처하고 자기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 정도 써주시면은 이효영 기자가 연락을 아마 드릴 겁니다. 그 상담 지원 이런 것도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건 정부 정책상에서 앞으로 상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도를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해당 과와 함께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지금 이런 목소리를 모아서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 의료보험 다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이런 금전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저 아까 그 이메일로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힘든 이런 시기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효영 기자 오늘 우리 댓글 읽어준 기자들 오늘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봤어요. 평상시에 자주 뵙기도 어려운 후배님들인데 어떻게 오늘 처음 추출하셨는데 일단 본인 아이템으로 나온 거라보다는 아이템이 어떤 보통 우리는 이제 댓글을 달린 거 가지고 하는데 맞아. 예. 아직 쓰기 전에 예. 아 그러면 보도하면 또 모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우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야? 어떻게 출연해본 씨가 어떠신지. 확실히 이 전문 기자들이라 제가 에너지를 얻고 가는 느낌이 들고 제 취재 아이템에서 찾아야 되는 사례자를 또 여기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가 처음 막 이렇게 한참 취재하실 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죠. 이런 걸 상상을 못하는 못했죠. 네. 유튜브 뭐하니? 사례자 못했죠. 뭐하니? 네.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효영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취재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이번 주에 잘 되면은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 저희가 이효영 기자는 여기서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고 저희는 일부 코너죠. 원래 하던 묻힌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넌 내 거야. 대들기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네. 다이나믹 코리아 닦어 쏟아지는 뉴스 홍수. 지금 사법부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요. 진검승부를 지금 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고 또 정치권에서는 지금 2개의 펀드 수사를 가지고 또 난리가 났고 진짜. 아무튼 너무나 뉴스가 많은 이런 중요한 뉴스가 넘쳐나는 그런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쏟아진 뉴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 이제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힌 뉴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그런 좋은 뉴스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묻힌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빠밤. 자, 먼저 우리 오규정 기자 준비했죠? 네, 어떤 이건 아이템입니까? 뭐 묻힌 뉴스는 아닌데 그 이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그 새로운 팩트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 번 더 좀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택배 오는 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폭증하고 진짜 말 그대로 폭증하고 배송 기사분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고 그리고 업체에서 당일 배송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일 배송 경쟁하면서 점점 이게 과열되면서 사람을 갈아서 지금 영업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까지 나오는 이런 세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보도죠. 자, 어떤 보도 자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번 달 들어서만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은 이제 8일에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인 48살 김원중 씨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2일에 한진 택배 노동자인 36살 김모 씨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20일에 창원에서 50세 택배 기사가 그 자신의 그 신변을 비관, 그러니까 200만 원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유서를 남기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나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많은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 2분, 한진 택배 노동자, 그 다음에 CJ 택배 기사, 요 분들은 무리한 배송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과로사로 사망을 했고, 과로로 인해서 숨졌고, 그 이제 과로의 경위들, 그러니까 사망하게 된 경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업무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산재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쳐볼 텐데, 일단 CJ 택배 노동자 김모 씨, 이분에게 일어난 일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분은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일을 하시고 동생이 또 장애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8일에 물건 배송을 하던 도중에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몇 시간이 채 안 돼서 이제 사망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20년 넘게 택배 기사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9시,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생활을, 일상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9시, 10시에 퇴근하면 씻고 자면은 12시인데 그러면 또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경무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이제 과로를 해왔다는 진술을 하고 있죠. 이제 호흡곤란, 자기가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도중에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본인이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지 3시간 만에. 아, 그냥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저 예전에 왜 집배원 노동자분들 맞아요. 실태 취재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물론 그때 당시에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는 당시에 제가 뭐 겸배라고 일이 평소보다 이제 많아지는 상황에서의 신체적인 변화가 어떤지를 실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뭐 딱 들어맞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과중한 이 집배 업무를 하는 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하루 종일 100m 달리기를 뛰는 느낌으로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순간적으로 전 속력을 내잖아요. 100m 달리기 뛸 때. 그럼 막 호흡도 가빠오고 이런 건데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막 이렇게 느낄 텐데 그게 그만큼 신체에 받는 부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진 택배 노동자도 12일에 그러니까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동료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자택으로 갔더니 이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숨지기 한 4일 전에 동료 기사, 택배 기사한테 이제 보냈던 문자를 보면 너무 힘들다. 내가 끔찍하네요. 420개를 하루에 배달을 했는데 이거를 하고 끝났더니 그 문자 보낸 시간이 새벽 5시쯤이거든요. 집에 오면 새벽 5시인데? 네. 그러면 집에 오면 그때 문자 보낸 시간이 새벽 4시 38분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이제 새벽 5시. 그런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터미널에 그 택배 물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분류 작업? 네, 분류 작업을 또 맞아. 1시간 자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카톡에서는 거죠. 아예 뭐 한숨도 못 잔다고 나오던데. 그렇죠. 한숨 못 자고 그냥 씻고 밥 먹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지옥이죠. 그건. 그럼요. 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숨졌는데 한진에서는 원래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사망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빛과 그림자님이랑 클리앙 댓글 강동수 기자가 읽어주시죠. 빛과 그리고 그림자님께서 누구는 한진의 깃발 아래 땅콩을 안 뜯어줬다고 비행기를 돌렸지만 한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누구는 한진의 깃발 아래 과로사로 죽어도 한진의 이름으로 죽음의 이유마저 회수당했다. 또 클리앙의 프랭크 언더우드님께서는 지병 탓 크크크 개새들이네. 36살인데 갑자기 이렇게 죽었으면 한진에서 그렇게 지병이 있었다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산재보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택배기사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케이스인 건데 이게 CJ죠? CJ도 그렇고 한진택배도 그래요. 네. 어떤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분명히 업무 그리고 과로사로 인한 이제 사망으로 추정이 되는데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본인이 산재 제외 신청을 했다. 본인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에 서명하고 나는 산재보험 안 받겠다라는 그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고 봤더니 본인이 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신청서를. 누군가가 대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거를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누가 대필했는지 뭐. 그러니까 대필한 거는 경위는 지금 밝혀졌어요. 그 대리점 측에서 CJ 대한통운 대리점의 행정 직원이 이제 그 서명까지 해가지고 보낸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요 경위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보면은 그 신청서에 보면 본인 신청 확인란이라고 있어요. 우리 왜 은행 가가지고 그쵸. 대출 받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뭐 은행원으로부터 뭐 설명을 들었음 뭐 이런 거. 거기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뭐 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내가 서명한 거다라는 식의 자필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게 필적이 다르고 그 사망하신 고인이랑 실적이 다르고 그리고 그때 같이 제출됐던 동료 기사들의 필적이 이 글씨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에 있는 그 행정 직원이 그거를 다 똑같이 써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보냈다는 거죠. 네. 에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뭐 산재 보험의 중요성, 이분들이 당연히 뭐 받아야 될 권리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던 거죠. 노동 환경이. 자, 그렇습니다. 이거 과연 우리 택배 산업 같은 경우에 너무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구멍이 많은 것 같아.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갈려 나가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택배 기사들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렇다. 본인 탓을 해라.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파리쿡이랑 클리앙 댓글 강정수 기자들이. 파리쿡의 익명으로 들어보니 워낙에 일하는 만큼 돈이 되다 보니 욕심이 나서 과로를 하게 된대요. 새벽까지 몸갈아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도 버는데 그게 중독성이 있어서 과로하다 몇 명씩 죽고 그런다고 이번에 택배기사 인터뷰가 떴어요. 자영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노동시간 규제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또 클리앙의 외간 남자님께서는 택배는 좀 극단적이지만 1인당 1일 배송 최대 수량을 노동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말로 지금처럼 수량 폭발해서 1인당 최대 수량 오버하면 CJ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에서 정규직 사원이라도 긴급 투입해서 어떻게든 맞춰야죠. 특수사업자라 물량 늘어나면 돈 버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소화하라고 압박하니 이 사단이 나죠. 또 백업님께서는 이런 걸 보고도 힘들면 적게 배달하면 되지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친구들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게 요새 이제 당일 배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당일 배송은 그날 배송을 안 하면 이 사업자 개인한테 그쵸.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1년 단위로 본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당일 배송 물량을 못 채운 것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본사에서 계약할 때 그거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개인의 욕심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 그 나흘 전에 동료 기사한테 보냈다는 문자에도 보면 자기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 좀 바꿔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네, 좀 네.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의 이제 고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동감하고 네. 너무 쉽게 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슨 뭐 엄청 부귀영화를 엄청 보자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못 채우면 재계약할 때도 불리하고 다른 일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런 압박이 계속 상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번에 또 물량이 또 폭발하면서 또 이런 환경이 또 조성되고 이거에 대해서 택배 회사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냥 더 많이 해라 1인당 늘려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이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거가 너무 많아졌어. 너무 예전에도 많았지만은 지금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끔찍한 얘기가 많은데 한겨레 보도예요. 아빠 오늘은 더 늦어. 가슴에 박힌 마지막 말이란 12월 13일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아들이 택배 기사세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당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병원에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간 아버지는 저녁 7시 30분에 아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아들의 전화, 주인 잃은 전화를 계속 대신 받았다. 왜 택배가 아직도 안 오냐는 고객들의 문의를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계속 받으신 거예요. 그는 택배기사인 아들이 운전대 앞에서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상황을 고객에게 계속 직접 전해야 했던 이런 끔찍하고 너무 슬픈 보도였습니다. 여기 인스티지 댓글 우리 정윤욱 기자가 읽어주십시오. 이훈이 님이 택배회사 알바하면서 돌아가신 기사님 한 분 계셨는데 고객들 항의 전화 받으면서 인류에 다 잃었어요. 처음엔 사정상 늦는다고 하다가 하도 욕하길래 기사님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그 새끼 뒤진 게 나랑 뭔 상관이냐라는 말 듣고 멘탈. 세상에 별놈의 새끼가 다 있습니다. 이런 진짜로.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 인간이 아니에요. 네. 짐승이랑 뭐가 다릅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또 많은 분들은 또 특히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보고는 분이시라면은 이런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인스티지에 익명님이 빠른 일 처리, 발달된 배달 문화 이런 게 한국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사실은 다 사람을 갈아서 하는 거였다. 사람을 갈아 만든 그런 공허한 수식은 필요 없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치킨은 마초킹님이 도대체 이런 기사를 몇 번을 더 봐야 택배 기사님들 처우가 개선될까요? 또 아몰라 뒤닫고 넘길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 특수고용 직군이잖아요. 택배 기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택배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이 산재보험 적용을 하게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원래 산재보험은 그 고용주가 다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이런 특수고용 직군 같은 경우는 50대 50을 해서 그 이제 노동자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대신에 사업주도 절반을 부담해가지고 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택배 회사들이 또 악용을 해서 그렇죠. 제외 신청을 강제로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필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만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꼼수들로 이렇게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권익은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 KBS가 지금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시리즈를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거 보도를 하고 나왔는데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나와요. 네, 이게 그래서 보도하는 기자들이 되게 뭐랄까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도하면 뭐하나 이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이게 정책이나 벌금이나 법으로와 제도로 이게 돼야지 이게 뭐 아무리 이렇게 뭐 보도를 한다고 이게 뭐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이거 그냥 사람들 볼 때만 빡치고 그냥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무력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정말 속상합니다. 자, 그 문자 보고 참 눈물 지으신 분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저는 진짜 그 아까 말한 거지 일하다 죽는 사례를 보면은 뭔가 기분이 제일 조금 묘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 살려고 일하는 건데 누구나 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 걸 보면은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택배가 안 온다고 재촉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아마 본인만 생각을 하면 내 택배가 안 오는 난 내 택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배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 같은 분이 뭐 수백 명일 수 있으니까 나라도 좀 일단 좀 찾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긴 오니까 너무 족촉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또 요즘엔 좀 뭐 택배가 좀 물량이 난리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이런 택배 이슈가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좀 이런 일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당일 배송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일 배송이 사실 참으면 되잖아. 당일 꼭 배송 받아야 돼? 아니 고용을 늘리면 되잖아.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면 돼요. 정말. 있는 사람한테 쫙가지고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아이템은 우리 강명수 기자의 뭐랄까 뗄래야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분이죠. 네. 우리 성태형. 성태형. 너무 한 놈만 패는 거 아니에요? 패는 게 아니라 이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네. 자, 어떤 기사를 가졌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딸을 계약직에 청탁하나 1심 무죄 김성태 눈물의 항변 이런 제목의 최유경 기자의 기사 준비해봤습니다.